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에는 수학 A 시간에 곱셈 공식을 배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곱셈 공식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할 활동은 총 4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은 좀 적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할 활동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곱셈 공식 1번부터 3번까지 복습을 잠깐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 중단원 연습 문제를 몇 문제 골라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을 볼 때 서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술형 대비 문제를 선생님이 2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풀어볼 거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제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끝에서 선생님이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곱셈 공식 지금까지 배웠던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학습지 PDF 열어둔 채 수업에 임해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1번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전개하면 어떻게 나왔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2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이 a는 맨 처음에 a랑 그 다음에는 a랑 b 이렇게 분배를 해줬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a, b 그 다음에는 저 b가 a랑 ba 더하기 마지막 b 곱하기 b 그래서 b 제곱 이렇게 전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얼마가 나왔죠? 그쵸, 전개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는 외워놔야지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해요. 수학에서 외워야 될 거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지만 곱셈 공식은 외워놓으면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가운데 2ab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요. 자, 그럼 2번은 전개하면 어떻게 나왔죠? 그쵸? 이 가운데 항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뀐 채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서로 가운데의 부호가 다를 때는 전개를 하면 2ab는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전개식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학습지에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곱셈 공식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 일단 여러분들 이 3가지 곱셈 공식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에서 비슷한 곱셈 공식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식에 A, B, C, D 대신에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나 문자를 대입한 전개식을 구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개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는 이 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일단 3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에서 지금 a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그쵸? 얘가 되죠? 3. 그래서 동그라미엔 3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b 자리엔 뭐가 와 있어요? 그쵸? 지금 9가 대신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a 자리에 3을 집어넣어주고 b 자리에는 9를 집어넣어주면 전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면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9의 제곱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3의 제곱은 9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9는 54 더하기 9의 제곱 81.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144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7 더하기 2의 제곱도 A 자리에 지금 뭐가 와 있어요? 그쵸? 7. 그 다음 B 자리에는 2가 와 있으니까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 A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는 그쵸? 2 곱하기 7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계산해주면 7, 7에 49 더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2는 28 더하기 2의 제곱 4. 즉 계산해주면 8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a 대신에 지금 문자가 들어와 있죠. x라는. 그래서 a 자리엔 x가 와 있고 b 자리에는 지금 3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개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3에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즉 6x 플러스
3의 제곱 9 이렇게 전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는 서로 동류항 아니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서 a는 지금 뭐예요? 그쵸? 더하기 앞에 있는 2x가 통째로 a가 되겠고 b는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개해주면 2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x 곱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지금 2x를 통째로 제곱한 것이니까 2에도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의 제곱, 즉 4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x 곱하기 5는 20x 플러스 25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곱셈 공식인데요. 네, 이번에는 a-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지금 7-2의 전체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경우에 a는 지금 7이죠. b는 그쵸,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2가 b 대신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는 2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대신에 그쵸, 7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2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대신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의 제곱 49 빼기 2, 7, 2 곱해주면 28 더하기 4. 자, 계산해주면 25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는 y-4는 a 자리 대신에 y가 들어간 거고 b 대신에 4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4는 8y 더하기 4, 4, 16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a 자리에 뭐가 왔어요? 그쵸? 3i가 와 있죠? 3i가 대신 들어가고 그다음 b 자리엔 지금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3i의 전체 제곱 빼기 2 곱하기 3i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계산해주면 3i를 통째로 제곱한 거니까 3i 제곱이 아니라 그쵸? 3의 제곱 9y 제곱이 되고 빼기 2 곱하기 3i 곱하기 2는 그쵸? 12y 더하기 2, 4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곱셈 공식인데요. 바로 합차 공식이라고도 불리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10 플러스 3과 10 마이너스 3이 나왔죠? 자, 그럼 지금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10이 들어가 있고 b 자리에는 3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10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으로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100 빼기 9가 되니까 91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인데 자, 이 경우는 a가 지금 마이너스 6이고 b가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빼기 3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 6의 제곱은 플러스 36이죠? 그쵸? 그 다음 빼기 9 계산해주면 2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와 3 플러스 5를 곱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 가운데 부호가 다르지가 않죠? 지금 합차 공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가운데 부호가 달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호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5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호가 다른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어떤 게 부호가 달라요? 그쵸? 지금 3 앞에 있는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 빼기 3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그리고 3 더하기 5는 5 더하기 3이랑 똑같죠. 즉 5 빼기 3과 5 플러스 3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차공식에서는 어떤 부분의 부호가 다른지를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뭐다? 그렇죠? A가 3이 아니라 5가 되고요. B가 3입니다. 알겠죠? 자, 부호가 다른 부분이 지금 3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걔가 B가 되는 거예요. 즉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뺀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 빼기 9가 되니까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지금 a 자리에 x, b 자리에 2가 온 거니까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죠. 즉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합차 공식이 그나마 항이 좀 적어가지고 간단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곱셈 공식 적용하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잖아요. 과제에서 곱셈 공식을 적용해서 20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익숙하지 않다 하는 친구들도 과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꼭 과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과서 중단에 있는 문제들 중에 곱셈 공식 1번부터 3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들을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면서 채점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다 풀어봤죠? 네, 그럼 맞춰봅시다. 자, 일단 문제 1번에 다음 도형의 넓이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는데요. 1, 2번 보니까 둘 다 직사각형이네요. 그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1번 보면 1번은 둘 다 3a 플러스 1이니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쵸? 가로랑 세로를 둘 다 곱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곱셈 공식 몇 번? 그쵸. 1번이죠.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면 a제곱, 즉 3a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a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그쵸. 3a의 전체 제곱이니까 9a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a 곱하기 1은 6a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 가로가 2x 플러스 1이고 세로는 x 플러스 5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2x랑 x랑 곱해서 2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x랑 5랑 곱하면 저 10x 플러스 1이랑 x랑 곱하면 x 그 다음 플러스 1이랑 5랑 곱해주면 5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류항이 있나요? 그렇죠. 10x랑 x랑 동류항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5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문제 5번인데요. 네,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루트 3분의 2와 같은 이렇게 분모에 제곱근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유리화를 했었죠? 네, 그쵸. 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3 똑같은 수를 곱해서 루트 3의 제곱분의 2루트 3 이렇게 해서 3분의 2루트 3 제곱을 없애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분모가 유리수만 남게 되죠. 자, 근데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곱근이 두 개의 항에 걸쳐서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유리화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유리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면 될까요? 그렇죠. 이 루트가 없어지면 되겠죠. 이 루트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해주면 될까요? 그쵸. 제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트 3도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이 루트 2도 제곱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하면 둘 다 제곱이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곱셈 공식 중에 제곱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곱셈 공식이 있었나요? 자, 일단 우리 1번 공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2번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a 플러스 b a-b를 곱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왔어요. 자, 이 세 가지 곱셈 공식 중에서 둘 다 제곱의 항만 남아있는 거는 그쵸? 이 3번이겠죠? 왜? 그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둘 다 제곱항만 남아있어요. 지금 1,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2ab 혹은 마이너스 2ab처럼 제곱의 형태가 아닌 항들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3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까요? 네, 바로 분모와 분자에 이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자,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분모와 분자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를 보면 뭐가 될까요? 그쵸? 지금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꼴이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지금 a 자리에 루트 3이 들어와 있는 거고 b 자리에 루트 2가 들어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즉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분의 어쩌고 형태가 될 거니까 지금 이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될 거고 그리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 혹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분의 1 꼴의 유리화를 어떻게 해주냐? 바로 곱셈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둘 다 제곱의 항만 남기 때문에 제곱근을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즉, 분모에 이렇게 루트 a 플러스 루트 b 혹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왔을 경우에는 가운데 부호를 바꿔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혹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분모와 분자에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합차가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형태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분의 루트 a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b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을 풀어볼게요. 자, 분모와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한다? 그렇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이번에 부호를 바꿔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이렇게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분의 자, 그리고 지금 루트 3과 루트 3이랑 맨 처음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는 루트 3과 루트 2랑 분배 법칙으로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이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3 빼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은 3 더하기 루트 6. 자, 근데 3 빼기 2는 1이죠? 그쵸? 그래서 1분의 3 플러스 루트 6이니까 결국에는 3 플러스 루트 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네, 2번의 경우에는 분모가 지금 루트 7 플러스 루트 5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네, 그쵸? 가운데 부호를 바꿔서 이번에는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루트 7의 제곱 빼기 루트 5의 제곱이 될 테고 분자는 보니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두 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7 빼기 5가 될 거고 지금 분자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꼴이죠. 자, 그럼 얘도 곱셈 공식을 이용해주면 맨 처음엔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5. 자, 그 다음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7 빼기 5 2분의 루트 7의 제곱은 7 빼기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5는 2루트 35죠. 그 다음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5. 즉 12 빼기 2루트 35 나누기 2가 되네요. 자, 지금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2로 나눠주면 6 빼기 2. 그 다음에 뒤에도 2로 약분이 되니까 루트 35. 즉 정답은 6 마이너스 루트 35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인데요. 다음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102의 제곱이 나왔어요. 자, 근데 102의 제곱은 102 곱하기 102를 해주면 되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지기도 하고 지금 문제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곱셈 공식 중에 어떤 곱셈 공식을 사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 형태를 전개하는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혹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2를 조금 더 간단하고 계산하기 편리한 숫자 두 개로 분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숫자로 분해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102는 100이랑 2를 더한 것이죠. 그렇죠. 즉 102의 제곱은 100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를 선택한 거죠. 곱셈 공식 1번. 그럼 여기서 A는 100이 되는 거고 B는 2가 되는 거니까 자, 얘를 전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0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100의 제곱은 얼마? 10,000 더하기 2 곱하기 100 곱하기 2는 400 더하기 4. 즉 10,000 더하기 400 더하기 4는 1404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어때요?
직접 102를 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수의 제곱을 계산할 때는 일일이 곱하지 말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쉬운 숫자 두 개로 분할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2번은 어떤 두 수를 곱한 거죠. 이번에 어떤 느낌 와요? 그쵸? 이번엔 제곱 형태가 아니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를 전개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때 a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쵸? 202는 200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고 198은 200 빼기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200, b는 2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는 200 더하기 2 곱하기 198은 200 빼기 얘네 둘을 곱한 것이니까 자, 전개해주면 200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즉 4만 빼기 4. 자, 계산해주면 39,99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교과서 문제가 끝났고요. 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도 잠시 여러분 일시정지를 하고 풀어줄 건데요. 지금 뒷페이지에 서술형 문제 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서술형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풀어본 뒤에 본인 스스로 한번 채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이 채점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채점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풀어봐야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시정지하고 풀어본 뒤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에 가로 1, 세로 2인 직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4점짜리 문제인데요. 지금 A의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A, B에 대응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A분의 B의 값을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적었나요? 네, 여러분들 답이랑 선생님이 생각한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해당하는 자신의 과정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자, 일단 점 A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직사각형에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지금 2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x의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즉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의 값은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제곱근 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는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쵸? 2에서부터 몇 칸 뒤로 간 거니까. 그쵸? 루트 5칸 뒤로 간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는 이 값을 정확하게 적었을 때 1점을 받을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점 A, B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분의 B의 값을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A는 2 마이너스 루트 5고 지금 B의 좌표는 보니까 얼마예요? 그쵸? 지금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A분의 B는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엔 얘를 풀어주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푼 문제랑 똑같죠? 자, 얘를 풀려면은 결국엔 뭐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분모를 유리화해 주라는 거죠. 그럼 이 분모를 유리화해 주려면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한다? 그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둘 다 제곱으로 만들어 주려면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즉 2 플러스 루트 5를 분모와 분자에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전체 제곱 그리고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5가 돼서 자, 분모 정리해주면 4 빼기 5 즉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요. 자, 지금 분모 분자에 둘 다 마이너스니까 약분돼서 그냥 4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최종 정답은 A분의 B는 4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점수를 어떻게 매기면 되냐면요. 자, 지금 점수는 3점짜리인데 자, 여러분 채점할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분모 분자에 2 플러스 루트 5를 곱해준 게 1점. 자, 그리고 이것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제대로 전개해준
이 부분 1점, 그리고 정답이 맞았으면 또 1점 해서 3점으로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인데요. 자, 다음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보니까 큰 숫자의 곱셈과 덧셈인데 이거 너무 계산하기 귀찮죠? 자, 근데 곱셈 공식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2018 곱하기 2020을 뭔가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얘를 보니까 어떤 곱셈 공식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네, 그랬으면 풀었고 아니었으면 일일이 계산을 했을 거예요. 자, 바로 어떤 공식? 그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럼 a는 뭐고 b는 뭐라고 하면 돼요? 네, 바로 분모의 힌트가 있죠? 2018은 뭐 빼기 뭐? 그쵸. 2019 빼기 1이고 2020은 2019 더하기 1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결국에 2019 빼기 1과 2019 더하기 1인데 그럼 얘는 전개해주면 2019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더하기 1과 빼기 1은 만나서 지워지면 결국엔 2019분의 2019의 제곱 이러면 약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정리를 해서 적어줘야겠죠. 서술형 문제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풀이 과정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식은 2019분의 우리가 아까 전에 했죠. 2018은 2019 빼기 1로 대신 그리고 2020은 2019 더하기 1로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해준 것을 전개해주면 2019 제곱 빼기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 지워지겠죠? 그러면 2019분의 2019의 제곱이 나와서 결국에 2019끼리 지워져서 정답은 얼마? 그쵸, 201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가 3점이었는데요. 어떻게 채점하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3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이 과정 1점, 즉 2019 빼기 1, 2019 플러스 1을 생각해냈다. 이게 1점. 그리고 나서 곱셈 공식을 제대로 전개를 해줬다. 자, 여기가 또 1점. 그리고 마지막 2019라고 정답을 잘 맞았으면 또 1점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활동인 여러분 과제 제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해줘야 될 과제는 첫 번째 수학 읽기 구글 설문지를 제출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 작성했던 학습지를 어디다가 제출하는지 알죠? 네, 학습지의 그 항목에다가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과제는요. 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5월 14일 과제라는 선생님이 구글 문서를 올려놨을 거예요. 그 구글 문서 열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이거는 내 과제에 제출해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채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과제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는데 자, 이건 24점이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를 전개해주는 그 전개 연습 문제 20점짜리랑 그 다음에 선호 수령 문제 4점짜리 그래서 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금방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내 과제에 꼭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종료할게요. 자, 여러분 수학 B시간 과제가 좀 많다고 투덜대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소연쌤이 수학 A시간에 일부러 과제를 좀 꽤 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 B는 특히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는 과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고 수학 B시간에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